네, 이어서 연결고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의 흐름이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 윤여민 FP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두 가지 주제를 좀 볼 텐데요. 첫 번째 주제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어제 실적 잘 나왔죠. 코스트코 홀세일 올해는 투자에 집중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코스트코 홀세일 어제 제가 이제 알기로는 실적은 잘 나왔는데 종목은 많이 떨어진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좀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예, 일단은 지금 실적이 나왔죠. 네. 실적이 좀 컨센서스를 좀 상회를 했지만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전망을 좀 내놨는데 네.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될 것이다. 라는 이제 자체적인 이제 가이던스를 내놨어요. 그렇군요. 그 얘기인즉슨 이제 가격을 좀 올린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외형 성장은 계속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매출 성장률 같은 경우는 뭐 전년에 살짝 전년 대비 약간 뭐 기저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네. 낮아졌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팬데믹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확실히 이제 뭐 식음료, 유통 쪽은 그래도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지금 좋아진 상황으로 가고 있다. 견조하네요. 네, 예.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영업이익률 또한 3.5%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0.5% 정도 증가를 했는데 네. 확실히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네. 이제 오프라인에 대한 이벤트라든지 뭐 여행 등이 좀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이제 사는 뭐 그런 느낌이 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사실 이런 측면은 사실 이제 동사에게는 유리하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말한 리테일 매장을 좀 방문을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제 올해 그래도 한 4에서 5% 정도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는데 네. 가이던스를 6% 이상으로 올렸죠. 더 높네요. 네,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참. 예, 그런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인력, 뭐 공급망 다 이제 어쨌든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안 좋은 건 다 겹친 거죠. 네, 그래서 이를 좀 소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좀 한 2, 3년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회복하는 데까지. 네, 우리 지금 자체적으로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제 결국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보면 물건을 더 팔아서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예.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이제 멤버십, 멤버십 가격을 올린다는 네, 얘기죠? 그런 예.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르게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 손님한테 가격 전가해야죠. 네. 예. 근데 이제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예. 그 멤버십에 대해서는 건드릴 생각은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시장에서는 한 하반기 정도면 좀 이 인상에 대한 카드를 만지작거리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전문가들은 속도 조절 중이다 이렇게 보는군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왜 이렇게까지 그 멤버십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 일단은 좀 어떤 이제 소비자 보호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투자에도 집중하겠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오히려 그래서 더 공격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2분기에 5개 지금 신규 매장 오픈이 있고 네. 그래서 올해 총 32개 매장을 신규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전 분기보다 신규 출점이 1개 더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팬데믹 기간에 약간 좀 주춤했는데 예. 이제는 확실하게 약간 뻗어나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그런 할인 마트들도 이런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코스트코만 잘 나가는 일단 저는 겁니까? 코스트코만 일단 좀 그런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이제 흔히 얘기해서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8년째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자신감이 깔려 있네요. 네, 그러니까 예. 흔히 현금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알짜입니다. 네, 그래서 좀 이제 우리가 말해서 불확실성이 있을 때 신규 출점을 약간 제한을 하면서 그렇죠. 통상. 현금을 쌓아놓은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확실히 2022년에 리오프닝이 오니까 네. 확실히 확진자 수가 확 줄어드니까 이제는 다시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제 자사주 매입에 관련된 부분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오히려 카펙스를 더 늘리겠다. 그래서 약간 왜 제조업 같은 느낌이 날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외형은 엄청 키우고 있는 코스트코네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포워드 PR이 좀 거의 이 유통 식음료인데도 거의 40배에 가까운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평가가 높다. 고평가받고 네, 있다라는 그래서 고밸류라고 돼 있는 건 예, 사실이긴 한데 일단 현금이 많고 네. 현금 흐름이 좋고 네. 이제 투자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는 성장률을 높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하반기에 멤버십에 대한 이제 카드 전략도 있고, 그 인상에 대한 전략도 있고, 네. 일단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가격 전가를 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고객들한테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비싸지만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서 봤을 때는 미국에서 가장 매력적인 어떤 회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뭐 눌려도 이렇게 좀 밀려도 제가 볼 때는 좀 꾸준히 담아갈 수 있는 어떤 회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고평가 받는데도 눌릴 때마다 가져가자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확실히 전망이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국내에서는 어떤 종목이 가장 매력적입니까? 사실 이제 좀 마트 얘기를 좀 할까 하다가 네. 최근에 좀 백화점이 이제 네. 우리나라도 리오프닝 관련된 쪽으로 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백화점을 예.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이제 현대백화점 그 다음에 이제 신세계 쪽 이런 이렇게 좀 백화점들이 두 가지 보시면. 우리 봤을 때는 좀 성장했나?라는 좀 약간 의구심은 있겠지만 장면 안 들어와요. 예. 작년을 생각해 보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행을 못 간 예. 수요들이 다 백화점으로 몰리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반사수했군요. 그리고 명품 샵들 엄청 팔렸다고 해요. 그 기다렸죠. 네. 그리고 가격들을 계속 올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마진이 백화점에 남는지 그쪽으로 가는지에 대한 건 어쨌든 그 둘의 이면의 계약이 있겠습니다만. 이해가 확 되네요. 네. 예. 어쨌든 백화점으로의 수요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 그렇군요.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네. 지금 올해 지금 1월, 2월 지금 봤을 때도 이미 성장률이 두 자릿수자 성장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숫자가 찍히고 있군요. 네. 그래서 네. 지금 고마진 상품들이 계속해서 잘 팔리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네. 1분기 실적 전망이 아.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으로 우리나라도 소비가 좀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백화점 채널의 고가의 사치품 매출 비중은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고가의 브랜드를 많이 갖고 있는 백화점이 어딜까 그렇죠. 생각해보면 아, 그러네요. 이제 현대백화점 어. 그리고 신세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유통 채널 중에서도 네. 약간 명품샵에 대한 부분들 물론 이제 이게 여행이 생기다 보면 네. 해외여행 가게 되면 면세점으로 빠지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있는 그 명품들을 많이 안 살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투트랙으로 가지 않을까 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해외를 나가서 면세점을 간다? 예.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우리나라는 퀘스천 마크이기 때문에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예, 당분간은 일단은 이 두 개의 브랜드가 현대백화점이랑 신세계 약간 롯데는 이제 약간 명품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연령층을 다양하게 타겟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현대백화점이랑 신세계가 좀 더 수혜를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룹사 내에서도 이제 백화점이 어떻게 포션을 나누냐에 따라서 이렇게 또 종목도 갈릴 수 있으니까요.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백화점 신세계였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휴레패커드 HP죠. 예, 구독경제 형태로 변신 중이다. 예전에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있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프린터 만들던 그렇죠. 그런 회사였잖아요. 프린터 많이 만들- 바뀌었어요. 네, 회사가. 프린터, 예.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지금 어쨌든 미국도 이제 거의 실적 발표 막바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이제 서버 시장이죠. 사실은 이제 HP가 말씀하셨던 컴퓨터, 네. 이제 프린터, 주변 기기. 예, 하드웨어 쪽으로. 예. 근데 이제 서버로 많이 넘어갔죠. 근데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도 대부분 거의 이제 애플이 거의 다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델이나 이제 거의 애플이 좀 잡아가고 HP가 약간 좀 서버란 주변 기기로 약간 가는 느낌은 좀 있는데 네. 실적 발표를 이제 3월 1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좀 상당히 주가가 좀 이제 상승했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랬나요? 예, 뭐냐면 델보다 EPS 지표가 좀 좋았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델도 컴퓨터 만드는 회사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좀 이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네. 약간 고마진을 남겼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 그런 부분이 좀 서버 쪽에서 네. 그렇게 좀 남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이 하드웨어와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프린터도 보면 결국 그거잖아요. 기계는 주고 그렇죠. 계속 그 안에서 소모품을 갈아가는 느낌, 잉크 충전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좀 만들고 있죠. 그렇군요.
as a 서비스라고 해서 지금 이 구독 경제 서비스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약간 파는 것 같은데 네. 휴렛 패커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물건을 하나 틱 파는 게 아니라 네. 팔아서 예. 소프트웨어를 같이 깔아서 거기서 업그레이드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구독 경제지 않습니까? 자동차 팔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팔고 네. 업데이트하면서 구독하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게 하고.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의 좀 어떻게 보면 테크 기업들 네.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면서 다 구독 경제로 넘어가는 트렌드가 바뀌고 네, 있다는 그런 거죠.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하드웨어의 어떤 매출 비중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여기도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얘기가 되기 때문에 단가 인상에 대한 얘기를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건 이제 회사 내부의 문제가 아닌 거죠. 네, 예. 그래서 서버가 사실은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메타버스부터 시작해서 하게 되면 워낙 그 고사양의 메모리도 필요할 거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그런 뭐랄까 그런 땅, 공간 이런 게 요즘 많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서버가 예. 계속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수요는 견조한데 네. 결국은 이제 이런 공급에 대한 차질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서버에 대한 부분도 이제 클라우드로도 계속 구독 경제로 넘어가다 보니까 네네. 이런 측면에서 아마 HP도 약간 좀 고민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좀 투자 심리에서 단가 인상에 대한 부분이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HP도 이제는 화학적인 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종목으로 바로 연결해 볼게요. 일단은 뭐 저는 이제 오늘 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좀 가지고 왔는데 아, 반도체로 가는군요. 예. 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어제 상당히 안 좋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반도체 관련돼서 이제 사람들이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7만 원, 12만 원 위태로우니까. 네, 예. 이제 에너지로 가야 되나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 저도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예, 2분기부터 낸드 플래시랑 D램 가격이 네. 이제 터닝 어라운드 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했을 때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네. 결국은 이렇게 어려운 시장은 결국 실적으로 기여하지 않을까. 음. 모든 종목들이. 그렇군요. 그러면서 봤을 때 저는 이러한 좀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 갖고 있자. 대형주 투톱에 꼭 같이 봐주시길 좋겠습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반도체에 대한 그런 관점은 여전히 유지를 하고 계시는 윤여민 FP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윤여민 FP와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